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유치원 교사로 일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아이들을 너무 좋아해서 유아교육과를 선택했고 나름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인서울 4년제를 나와 자격증 취득 후 경력을 쌓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정말 믿고 맡길 수 있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즐겁게 다닐 수 있는 유치원 운영을 해보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앞만 보며 달리면서 제대로 된 연애도 못 해보고 유치원 교사로 일만 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다 30대에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 남편을 포함한 시댁 식구들은 자기들밖에 모르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몰랐습니다. 특히 제 직업에 대해서도 안 좋게 말하는 것은 물론 몸이 안 좋아지면서 잠시 일을 쉬고 있었는데 신우의 애까지 보라고 하길래 기가 막혔죠. 정교사 자격이 되고 유치원에서 담임으로 오래 일을 하다 보니 아이 한 명 키우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갑자기 엄마가 된 신우를 보며 도움을 주고자 저도 노력했으나 신우는 거짓말까지 해가며 저에게 애를 맡기려 했죠. 남편이라도 제 입장에서 말해주었다면 제가 어떻게든 버텼을지 모르지만 남편이 오히려 저를 더 무시했고 친정엄마까지 집에서 노는 사람 취급을 하니 결국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하루빨리 남편과 헤어지고 제 갈 길을 가려고 했으나 끝까지 저를 무시하는 시댁을 보며 저도 조용히 끝내지만은 않았습니다. 그간 신우가 어떤 생활을 했는지 그리고 제가 하는 일도 절대 무시할 만한 직업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었더니 정작 아쉬워하는 쪽은 남편과 시댁이었습니다. 저는 30대 초반에 남편을 만났는데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괜찮은 연봉을 받고 있었고 다정다감한 모습에 끌려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참 연애를 할 때 이미 결혼해서 애까지 낳은 친구들도 많았는데 저는 일이 더 중요하다 보니 빨리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만나면 만날수록 결혼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점차 들기 시작했고 그렇게 30대 중반이 되어서야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다들 결혼을 늦게 하는 추세라고는 하지만 제 주변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제가 정말 늦게 결혼한 거나 다름없어서 애부터 가지라는 말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시댁에서는 더 그런 얘기가 많았죠. 너희는 애부터 가져야 하지 않겠냐? 네 아버지가 손주를 얼마나 바라고 계시는데. 엄마, 그건 저랑 은주가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하기는 금방 마흔 되는데 그때 가서 애 가질 거야? 설마 너희 애 없이 살 거다 뭐 이런 건 아니지?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아이들 너무 좋아하니까 애는 꼭 낳을 거예요. 정민 씨랑 잘 얘기해 볼게요. 우리 때는 애기고 뭐고 간에 생기면 낳았는데 요즘 애들은 하여튼 간에. 암튼 애 가질 거면 빨리 가져. 그게 애 엄마한테도 좋은 거야. 어머님이 말씀을 톡톡 쏘듯 말씀하셨지만 결혼 전부터 이미 알고 있던 터라 크게 기분 나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손주를 바라는 건 친정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부모님 입장에서는 당연하다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 연애를 할 때 저를 정말 많이 아껴주고 신경 써 주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결심한 부분도 있었죠. 되게 가정적이고 또 자기 가족에 대한 사랑도 넘칠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보니 남편은 본인 가족에 대한 애정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아닌 시댁 식구요.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아가씨까지 많이 챙기더라고요. 나 몰라라 하는 사람보다야 훨씬 낫지만 이제는 저와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는데 저는 남편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결혼 초에는 남편과 별 문제 없이 잘 지냈습니다. 나름 유머러스한 부분도 있어서 같이 있으면 재미있고 편했거든요. 교사라는 직업은 체력적으로 많이 힘든 직업인데
특히 아이들의 연령대가 낮을수록 건강관리를 정말 잘해야 합니다. 저는 일을 마치고 집에 오면 많이 힘들었는데 남편이 제 일을 이해해주고 고생했다는 말도 자주 해주니 고마웠어요. 힘도 났고요. 자기 왔어? 그런데 손에 든 건 그건 뭐야? 삼계탕인데 이거 줄 서는 집에서 사온 거야. 삼계탕? 갑자기 삼계탕은 왜? 먹고 싶었어? 아니, 자기랑 같이 먹으려고 사왔지. 밥은 다 해놨는데. 잘 됐네. 그럼 밥만 퍼서 이거 같이 먹자. 남편은 어느 날 퇴근길에 삼계탕을 사와서는 몸보신을 시켜준다며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게 맛집에서 사왔든 아니든 그런 마음 자체가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도 들었으니까요. 그렇게 한참 신혼다운 생활을 즐기며 살다가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일을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전부터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도 제 선택을 존중해 주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시댁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일을 쉬면서부터 시댁에서 저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때는 단순히 달라졌다고 느꼈으나 시간이 지난 뒤 생각해보면 원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제가 집에 있으니 시댁에서는 툭하면 저를 불러서는 살림을 배우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킬 일이 있다고 하시면서 빨리 시댁으로 오라고 해서 가보면 반찬을 만들라고 하거나 청소를 시키실 때가 많았죠. 물론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어머님이 어렵고 해서 하라는 대로 하긴 했습니다. 어머님 여기요. 맛 좀 보세요. 그래. 곧잘 따라 하는구나. 저 그럼 이만 가볼게요. 가긴 어딜 가? 베란다에 저거 보이지? 종이랑 플라스틱 분류 좀 해놓고 창고 열어서 정리해놓고 가거라. 이걸 다요? 그거 얼마나 된다고 그래? 지금 하면 1시간이면 끝날 거다. 좀 짜증이 났지만 어머님 말씀대로 서둘러 했더니 40분 만에 정리가 끝났습니다. 어머님은 생각했던 것보다 제가 빨리빨리 일을 끝내니까 자꾸만 뭘 더 시키려고 하셨는데 저는 이런저런 핑계를 둘러대고는 시댁을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어머님은 저에게 전화하셔서 시댁으로 부르실 때가 많았으나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아니 너는 여태 잔 거야?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자다니요. 저 운동 중이라 전화 못 받았어요. 운동? 너 일 그만두더니 아주 살판 났구나. 팔자 좋게 운동이라 다니고. 저 디스크 때문에 병원 갔는데 필라테스 하라고 해서 등록했어요. 필란가 뭔가 그건 난 모르겠고 집에서 시간이 남아도는데 얼른 좀 와라. 어머님 저 아직 운동 안 끝나서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뭐야? 죄송해요. 제가 운동 다 끝나면 전화 드릴게요. 물론 일을 쉬니까 시간적 여유가 많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머님께 너무 서운했던 것은 제가 일하기 싫어서 쉬는 게 아니라 몸이 좋지 않아 쉬기로 한 건데 자꾸만 집에서 논다는 말씀을 하시는 게 듣기 좀 거북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면서 손목이랑 어깨, 허리까지 통증을 달고 살았는데 병원에 갔더니 운동 부족이라고 해서 근육 강화에 좋은 필라테스를 권하더라고요. 다른 운동에 비해서 비싸서 처음엔 망설였지만 건강이 우선이라 등록해서 다니고 있었는데 어머님은 그런 저를 무시하고 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댁에서 무슨 일이 났는지 남편이 퇴근 후 같이 시댁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 나도 몰라. 엄마가 급하게 빨리 오라고 하네. 회사에서 바로 가려다가 너 데리고 오라고 해서 집에 들른 거야. 남편도 무슨 일인지 잘 모르고 있어서 시댁에 도착하기 전까지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시댁 분위기는 정말 안 좋았는데 딱 봐도 아가씨 문제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너희 왔어? 일단 앉아라. 엄마, 무슨 일인데 그래요? 수정이 쟤 왜 저러고 있어요? 글쎄, 수정이가 임신을 했단다.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수정이 네가 말해. 식도 안 올렸는데 이게 대체... 어머님은 상당히 화가 난 표정이셨고 아가씨는 고개만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아가씨에게 오래 만난 남자친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얼마 전 헤어지고는 새로 만난 남자친구와 사고를 친 거라고 했습니다. 아가씨는 입덧도 심했고 점점 배도 불러와서 당장 드레스를 입고 식을 올리는 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산 후 식을 올리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아가씨가 사고 친 것에 대해서도 화가 나셨지만 그보다 먼저 결혼한 제가 아이 소식이 없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가득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디 마음대로 되는 일인가요? 저는 신경 쓰지 않고 건강관리하며 그렇게 지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가씨는 출산을 하게 되었고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어머님과 아버님은 그동안 아가씨한테 원망 섞인 말도 많이 하셨지만 손주가 둘이나 생기니 엄청 예뻐하셨어요. 저도 애를 좋아하다 보니 진짜 예쁘더라고요. 정민아, 너도 이런 애기 갖고 싶지 않아? 그럼 좋죠. 그럼 얼른 애부터 가져. 어쩜 이렇게 이쁘냐? 이쁘면 뭐해? 나 혼자 애 봐야 하는데. 시댁에서 지원 안 해주신대? 몰라, 줘야 주는 거지. 병원비랑 조리원은 다 해주셨는데. 기다려봐. 좀 사는 집안인데 애 둘을 너 혼자 보게 하겠어? 아가씨의 시댁은 집이 좀 여유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엄청 잘 사는 집안은 아니어도 외동아들의 손주가 둘이나 생겼으니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시매부는 통 얼굴을 보기 힘들었습니다. 아가씨는 조리원을 다녀와서는 시댁에서 몸조리를 했는데 저도 가끔 들러 조카들 얼굴도 보고 내복도 사다 주고는 했어요. 아가씨는 어린 나이에 임신과 출산을 해서 그런지 회복도 빨랐는데 애를 둘이나 봐야 하니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머님은 어느 날 가족여행을 가자고 했죠. 아직 애들도 어린데 여행을 가도 되겠어? 뭐 어때? 그리고 네 동생을 봐라. 얼마나 힘들면 저번에 집도 나갔었고 이번에 여행 가서 기분 전환도 좀 하면 좋지. 은주는 당연히 시간 되겠지? 네. 어머님이 여행을 가자고 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아가씨 걱정이 제일 컸기 때문인데요. 출산 후 집에 와서 조리를 하는 동안 아가씨는 몇 번이나 집을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애를 두고 말이죠. 그때 어머님과 저는 아가씨를 찾으러 다니곤 했는데 다행히도 바로 집으로 돌아왔지만 산후 우울증이 아니냐는 말에 어머님 걱정이 정말 컸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행은 가족들이 다 참석하기로 했고 아가씨가 기분 전환에 도움되길 바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댁 형편이 그리 넉넉한 것도 아니었고 남편 월급으로 시댁 식구 여행 경비를 다 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라 국내로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강원도 펜션을 예약해서 오로지 쉬다 오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가씨는 오랜만에 바람을 쐬는 것이 좋았는지 여행 내내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어머, 쥔이 오는 거 아니야? 그러네요. 제가 볼게요. 그래, 네가 가서 좀 봐라. 언니, 안 힘들어요? 아가씨도 좀 쉬어야죠. 저는 애기들이 울면 나서서 보곤 했습니다. 애 하나 보는 것도 힘든데 둘이나 됐으니까요. 가족여행을 갈 때도 심해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 그저 바쁘다고만 했습니다. 여행을 다녀온 뒤 저도 오랜만에 기분 전환이 된 것 같아 한동안 몸이 좀 가벼워진 듯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제가 유치원 교사이니
신우 애를 보라는 말을 종종 하셨죠. 탄후 우울증의 경우 가족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도 도움이 되고자 처음에는 신우 애들을 봐주곤 했습니다. 신우를 볼 때마다 어깨가 축 처져 있고 얼굴도 살이 쏙 빠진 건 물론 항상 의욕이 없어 보이니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오죽 힘들면 저에게 부탁을 할까 싶어 기꺼이 애들을 봐줬어요. 하지만 점점 정도가 지나쳤죠. 은주야, 내일 아침에 일찍 갈 테니까 기다리고 있거라. 네? 내일 왜요? 우리 수정이가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한지 힘들어하길래 나가서 밥이라도 사줄까 해. 아, 네,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애를 맡기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신우가 직접 연락해서 부탁을 했는데 시모가 직접 전화해서 애 좀 보라고 말씀하셨죠. 단번에 거절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매번 아가씨가 몸이 안 좋다고 하거나 우울증 얘기를 꺼냈기 때문이었으니까요. 언니, 우리 종원이랑 진이 저 안 찾았어요? 네, 그런데 좀 늦으셨네요. 아이, 그게 어디 좀 들렀다 오느라. 미안해, 언니. 넌 미안하긴 뭐가 미안하니? 운주가 다른 직업도 아니고 유치원 선생인데 애 보는 거야 껌이지. 시댁 형편이야 뻔히 아는데 저한테 애를 맡겼다가 데리러 올 때면 시모와 신우 양손에 쇼핑백이 한가득이었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쇼핑이라도 잔뜩 하고 온 것처럼 보였어요. 어머님은 평소 백화점은 비싸다며 세일을 해도 가지 않는 분이셨는데 갑자기 형편이 확 좋아졌을 리도 없고 툭하면 쇼핑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아가씨 걱정에 조카들을 봐준 건데 애엄마가 애는 안 보고 놀러 다니는 걸 알고 나니 더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거기다 갑자기 돈이 어디서 나서 놀러 다니는지 궁금해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어머님 말이야, 백화점은 근처도 안 가시는 분인데 요즘 자주 가시네? 그래? 그건 내가 모르지. 그런데 아가씨네 시댁이 잘 산다면서? 매자가 돈 좀 버는 것 같아. 그리고 수정이 시댁에서 생활비를 매달 300씩 준대. 아, 그렇구나. 이제야 좀 이해가 됐습니다. 애는 저한테 맡겨놓고 어머님하고 아가씨는 그 돈으로 매일 놀려 다녔던 겁니다. 집에서 살림하려고 쉬는 거 아니고 몸이 안 좋아서 운동하며 지내고 있었는데 마치 할 일 없는 사람처럼 대하니까 저도 더는 부탁을 들어줄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신우는 당연하다는 듯 또 집으로 찾아왔고 애들을 봐달라고 했습니다. 아가씨, 저 지금 운동 가려던 참인데 오늘은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럼 미리 말이라도 해주지. 괜히 왔잖아요. 오늘 약속도 있는데. 그럼 어머님께 부탁하세요. 엄마랑 약속 있다고요. 제가 거절할 줄 몰랐는지 신우는 제 앞에서 계속 한숨만 쉬며 돌아갈 생각도 안 하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운동을 하러 나갔어요. 그날 이후로 몇 번이나 더 저에게 애를 봐달라고 했으나 저는 거절했네요. 그러다 보니 시댁과의 사이는 조금씩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 심지어 남편까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남도 아니고 내 동생이잖아. 자기한테는 신우고 병원에서도 우울증 심하게 오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거 하나 못 들어줘? 우리 가족 중 집에서 노는 사람 너밖에 없잖아. 말은 좀 똑바로 해. 노는 게 아니라 나 몸 안 좋아져서 쉬고 있는 중이고 아가씨가 나가서 일하는 것도 아닌데 애는 당연히 엄마가 봐야지. 아니면 심해부랑 같이 보든가. 그게 맞는 거 아니야? 사정이 안 되면 네가 좀 봐줄 수도 있는 거지 뭐. 무슨 사정? 사정이 뭐 어떻게 안 되는 건데? 내가 애를 낳았는데 나가서 일도 안 하면서 어머님이나 아가씨한테 내가 애 좀 봐달라고 툭 하면 찾아가서 맡겨도 돼? 야, 그건 아니지. 네가 할 일을 왜 엄마랑 내 동생한테 미루냐? 대체 그건 무슨 논리야? 아가씨는 되고 나는 안 되고?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남편에게도 더는 조카들 봐주는 일은 없을 거라고 못 박아 말했습니다. 남편과 그런 대화를 하고 난 이후
시댁에서는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 오겠지 싶어 열심히 필라테스 다니면서 운동하며 지냈고 조금씩 저도 몸이 좋아지고 있었어요. 다시 복직을 하면 일부러 시간 나는 것도 쉽지 않다 보니 운동이 끝나면 잠깐이라도 친구들을 만나거나 친정에 가서 부모님을 뵙고 오기도 했습니다. 한참 일만 하며 지낼 때 정말 이렇게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보고 싶었는데 그런 생활을 하니 숨이 탁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유치원 교사로서 애들도 저를 잘 따라주고 유치원에서 선생님들과의 생활도 조금씩 그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슌우가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연락도 없이 무작정 찾아올 때가 많았는데 이번엔 미리 전화하고 찾아오려나 싶었죠. 네, 아가씨. 언니, 오늘도 바빠요? 네, 저 매일 운동 가요. 아니, 운동을 하루 24시간 내내 하는 것도 아니면서 저도 생활이 있는데 자꾸 이러실 거예요? 그리고 시댁에서 생활비 따로 받는다고 들었는데 차라리 그 돈으로 이모님을 부르던가 해요. 아무리 애 보는 게 힘들다고 해도 그 시기에 엄마가 봐야죠. 참나, 언니가 애 낳아봤어요? 애도 없으면서 아는 척은. 애도 없으면서 아는 척해서 미안한데요. 앞으로 조카들은 엄마인 아가씨가 직접 보세요. 저한테 맡겨놓고 놀러 다니는 거 누가 모르는 줄 알아요? 그러자 신우는 열받은 목소리로 씩씩거리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이가 나빠질지언정 아닌 건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부탁한다고 다 들어주면서 질질 끌려가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아가씨와 통화를 끝내고 운동을 다녀온 뒤 집에서 좀 쉬고 있었는데 어머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실지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받을까 말까 고민했지만 결국 받았어요. 네, 어머님. 너 지금 어디냐? 집이에요. 집에 있으면서 우리 수정이 애들 못 봐준다고 한 거냐? 어머님, 대체 제가 왜 아가씨의 애들을 봐야 하는데요? 돈도 못 벌고 집에서 노는 네가 봐야지. 그럼 누가 봐? 그 애가 제가 낳은 애들이에요? 너 말 잘했다. 아, 그러면 얼마나 좋으냐? 너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대체 언제 애를 낳겠다는 거야?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한다고 이미 말씀드렸는데요. 너 설마 불임은 아니지? 어머님, 그런 거 아니고요. 저 지금 몸 안 좋아서 쉬고 있는데 건강해진 다음에 애를 갖든 해야죠. 겉보기엔 멀쩡해 보이는데 어디가 대체 아프다는 거야? 제가 일 괜히 쉬는 것처럼 보이세요? 저도 빨리 복직하고 싶다고요. 아이고, 그래, 너 잘났다. 아주 잘난 며느리 들어왔네. 너 나중에 애 낳으면 나나 우리 수정이가 애 봐줄 거라는 기대는 하지도 마라. 어머님까지 전화로 저를 못 살게 구니 힘이 쫙 빠졌습니다. 그런데 시댁에 사이 멀어질 게 무서워서 하라는 대로 하면서 살고 싶지는 않았어요. 제 몸은 제가 알아서 챙겨야 했으니까요. 남편은 처음에는 가정적인 편이라 생각했지만 집안일은 하나도 안 하기 때문에 저는 오전에 집안일 싹 다 해놓고 운동을 다녔습니다. 할 일하고 제 시간을 가지니 남편도 뭐라고 하지는 못했는데 어머님하고 아가씨한테 전화라도 받은 건지 남편은 퇴근 후 저에게 괜히 시비를 걸더라고요. 야, 저건 왜 안 버리냐? 뭘? 저거 베란다에 있는 화분 말이야. 버리려고 했는데 당신이 버리지 말라며. 기억 안 나? 그럼 저건 뭐냐? 박스 안에 옷들 말이야. 제대로 보고 말하는 거야? 박스 안에 들어있는 옷이 누구 옷인데 당신 옷이야. 내가 수거함에 버리자고 해도 싫다고 줄 사람이 있을 거라고 모아둔 거면서 왜 나한테 이래? 말 나온 김에 나도 말하자. 당신 냉동실 문 열고 왜 제대로 안 닫아? 아침에 보니까 녹아서 물이 뚝뚝 흐르고 고드름처럼 얼음 맺혀있고 손톱이랑 발톱을 깎았으면 버리던가 해야지. 저걸 왜 그냥 바닥에 그대로 두는데. 나는 뭐 할 말 없어서 가만히 있어? 당신 나가서 힘들게 돈 벌어오는 거 아니까 내가 다 그냥 하는 거야.
그런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길래 지적할 것도 아닌 걸 가지고 시비야? 그랬더니 남편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가만히나 있으면 중간이나 간다고. 투집 잡아서 제가 아무 말도 못했으면 싶었나 본데 제가 바보입니까? 아까 엄마한테 전화 왔었어. 그런데? 당신 일도 안 하는데 솔직히 시간 많지 않아? 남아돌지 않냐고. 집에 있다고 해서 마냥 노는 거 아니야. 나도 내 스케줄이 있다고. 뭐? 스케줄? 뭔데? 전에도 말했잖아. 운동 다닌다고. 필라텐가 뭔가 그거? 너 진짜 팔자 좋다. 어쩜 어머님하고 똑같은 말 하네? 내가 놀러 다녀? 운동 갈 시간에 애를 보면 되잖아. 병원에서도 운동해야 한다고 했어. 더 나이 들면 고생한다고. 나도 여기저기 쑤시지만 운동 같은 거 못하고 일하러 다녀. 너 그 팔자 늘어진 소리 좀 그만해. 나도 이렇게 답답한데 아까 우리 엄마가 너랑 통화할 때 기분을 알겠다. 애 엄마가 없는 것도 아닌데 왜 다들 나한테 애를 보라는 거야? 너도 알잖아. 수정이 우울증 있는 거. 산후 우울증. 그거 정말 확실한 거야? 뭐?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아니 맞다 쳐. 그럼 아가씨 남편이 책임을 져야지. 그쪽 시댁에서 이모님을 불러주든 시부모님이 애들을 봐주든 왜 나한테 이래? 정말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 애 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아? 더군다나 쌍둥이를 나 혼자 보라는 게 말이나 돼? 당신이 한번 애들 보고나 말해. 돌도 안 돼서 기어다니는 애들 한시도 눈 떼면 안 되는데 오전에 애 맡겨놓고 꼭 당신 퇴근하기 전까지 와서 데려가고 종일 나 혼자 애들 보면서 허리 통증이 더 심해진다고. 자기 와이프는 아파서 재활치료하려고 운동 다니는 건데 걱정은 안 하고 오히려 팔자 좋게 놀러만 다니는 여동생만 신경 쓰고 있으니 많이 서운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저는 전보다 사이가 더 멀어졌고 대화도 줄었습니다. 사실 시댁 문제만 아니면 남편과 싸울 일도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남편은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저도 대충 치워놓고 이제 나가야겠다 하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남편이 다시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남편 혼자가 아니라 조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뭐야? 오늘 네가 좀 봐줘야겠다. 갑자기 이러면 어떡해. 나 운동 가야 하는 거 알면서 오늘은 병원도 가야 하는데. 너 지금 운동이 중요해? 아, 팔 아파. 빨리 애들 받아. 나 출근한다. 남편은 급히 나가버렸고 어이가 없어서 창문을 내다봤는데 신우가 아파트 단지에 와 있더라고요. 저희 집은 14층이었지만 저 아래서 신우의 표정이 어떤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계속 거절하니 평소대로 집에 무작정 들어올 수 없었던 것 같았고 그래서 남편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직접 부탁한 것 같았어요. 그게 더 화가 났네요. 사람 약 올리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고 너무 신경질이 났죠. 하지만 애들이 무슨 죄입니까? 일단 애들은 너무 이뻤고 나 몰라라 할 수도 없어 보긴 봐야 했는데 화가 나서 바로 신우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전화를 안 받더군요. 사실 신우가 어디 갔는지 대충 짐작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간 비밀로 해주고 모른 척하며 지냈는데 계속 이런 식이면 저도 더는 비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신우네 집이 어딘지 알고는 있었지만 가봐야 집에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애들을 집에서 봤습니다. 운동은 어쩔 수 없이 하루 빠진다 쳐도 병원 가는 날은 미루고 싶지 않았는데 생각할수록 너무 괘씸했어요. 그래도 조카들 앞에서 화난 모습 보이지 않으려고 애썼고 열심히 봐줬습니다. 그리고 둘 다 낮잠을 곤히 자길래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일하고 있는데 전화해서는 뭐라는 거야? 내 남편 맞아? 뭐? 어떻게 내 생각은 조금도 안 하고 또 아가씨네 애들을 맡겨? 내가 싫다고 했지? 그럼 어떡하냐? 내 동생도 병원 간다고 하는데 우울증 그거 그냥 두면 오래 간다잖아. 지금 몇 시인데? 오후 3시가 넘어가는데 아침 일찍 애 맡겨놓고 병원 갔으면 벌써 오고 남을 시간 아니야? 내 전화도 안 받고. 왜 그러냐? 병원 갔다가 어디 볼 일 있어서 갔나 보다 생각해.
아가씨는 병원 가야 하니까 내가 애 봐줘야 하고 나는 병원 가는 날인데 못 가고 이게 맞아? 나 이래야 돼. 끊어. 장난해? 어쩌라고 그럼. 정 힘들면 장모님 불러. 뭐라고? 너 지금 힘들어서 나한테 투덜거리는 거잖아. 그럼 장모님 불러서 애 봐달라고 하라고. 지금이라도 가면 병원 진료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장모님도 당신처럼 집에서 놀고 계시잖아. 남는 게 시간인데 좀 말씀드려봐. 남 얘기하듯 말하는 남편에게 너무 큰 실망을 했습니다. 집에 있으면 다 노는 거야? 그럼 어머님도 전업주부니까 집에서 노시는 거네? 손주니까 어머님이 보시는 게 맞는 거고? 우리 엄마는 무릎 아파서 애들 못 봐. 너도 알면서 그러냐? 아, 나 이래야 돼. 끊는다. 이건 아니다 싶어 저는 당장 애들을 데리고 시댁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님이 보시든 못 보시든 더는 신우애를 안 볼 거라고 다시 말하고 남편과도 같이 못 살겠다고 말하려고 말이죠. 그런데 그때 어머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예, 운주야. 지금 네가 총원이랑 진이 보고 있지? 네. 지금 바로 시댁으로 오너라. 네? 우리 수정이네 시부모, 그러니까 사돈이 온대. 같이 저녁 먹기로 했으니까 얼른 애 데리고 와. 사돈 도착하기 전에 네가 먼저 와야 한다. 알았지? 안 그래도 시댁에 갈 참이었는데 시모의 말을 들으니 내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인 줄 아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애들을 빨리 데려가지 않으면 어머님이나 아가씨 입장이 곤란해지겠다 싶었고요. 저는 너무 신경질이 나서 애들을 직접 데려가라고 할까 생각했다가 이게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뿐인 와이프와 친정엄마까지 무시하는 남편, 그리고 그 시댁까지. 더는 한가족으로 살고 싶지 않아서 이혼 생각을 하던 중이었는데 그동안 당한 게 많아서 조용히 도장만 찍고 헤어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신우 역시 저한테 그동안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한 적 없고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오히려 유치원 선생은 유치하다는 말장난이나 하면서 무시했는데 어디 당해봐라 싶었습니다. 저는 시모가 당장 오라고 했으나 일부러 늦게 갔습니다. 그러자 시모가 계속 전화하고 난리였어요. 제가 그렇게 전화했을 땐 받지도 않던 신우도 계속 저에게 전화를 했는데 절대로 안 받았습니다. 저는 시간을 최대한 끌다가 남편이 퇴근하기 직전 집을 나섰습니다. 남편 얼굴을 마주하기 너무 싫었거든요. 그렇게 시댁에 가보니 신우는 이미 와 있었고 신우네 시부모님도 와 계셨습니다. 신우는 어쩔 줄 몰라는 표정을 하고는 제 쪽으로 왔는데요. 언니, 이제 와요. 아가씨, 내가 계속 전화했었는데 왜 안 받았어요? 혹시 또 거기 갔어요? 아니요. 안 갔어요. 애들 이리 줘요. 시모는 그 상황에서 저한테 억지 웃음을 지으며 신우네 시부모님에게 저를 소개했습니다. 우리 며느리인데 애를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도 자꾸 애를 보겠다고 해서 맡겼습니다. 사실 집에서 놀고 있기도 하고요. 그 말을 듣고 있으니 기가 막혔는데요. 어머님, 제가 언제 조카들 본다고 했어요? 아가씨가 억지로 아침에 맡기고 놀러 나갔으면서. 뭐라고? 너 혹시 뭐 잘못 먹었니? 왜 이렇게 헛소리를 해? 저 오늘 잘못 먹은 거 없고요. 이런 일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저한테 애 맡겨놓고 어머님하고 아가씨 툭 하면 백화점 가서 쇼핑이나 하고 다녔잖아요. 애 못 본다고 했더니 이제 이런 식으로 애를 맡기고 가요? 참나. 그랬더니 신우네 시댁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신우에게 그동안 애 안 보고 뭐 했냐고 다그쳤고 신우는 자기도 애들을 본다고 하면서 해명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애들이 오니까 신우는 갑자기 저한테 언니, 애들한테 뭐 먹였어요? 이유식 제가 준 거 안 먹였어요? 아가씨가 가져온 이유식 먹이려니까 애들이 자지러지게 울면서 거부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들어 먹였고요. 배고파서 우는 게 아니라 지금 졸려하는 거잖아요. 그러자 신우의 시어머님이 애들 이유식도 직접 안 먹이냐고 한 소리 하셨습니다. 돈까지 주는데 대체 집에서 뭐 하냐고 크게 나무라셨죠. 분위기가 점점 안 좋아지자 시모는 제 손을 잡아 끌더니
속삭이듯 말씀하셨어요. 너 그만 가봐. 그리고 이번 일 절대 조용히 안 넘어가. 모든 게 제 책임인 듯 말씀하신 시모의 말에 저는 다 들리게 크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애 보는 사람이에요? 지금 저한테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얘가 지금 왜 이래? 사돈, 우리 수정이가 산후 우울증이 좀 오래 가다 보니까 병원을 다니거든요. 그래서 사정상 우리 며느리가 애들을 보게 된 거예요. 오해는 마세요. 어머님, 말은 바로 하셔야죠. 산후 우울증이요? 아가씨 그럼 오늘 병원 간 거 확실해요? 당연하죠. 제가 병원 말고 어딜 가요? 저는 핸드폰에 있는 신우의 전 남친과 주고받은 문자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이전에 신우가 출산 후 집을 나간 적이 있었는데 시모와 같이 찾으러 다녔다가 신우 연락을 받고 혼자 데리러 갔었어요. 다들 산후 우울증이라 생각했지만 제가 신우를 데리러 간 곳은 신우의 전 남친 집이었습니다. 시댁에서는 신우와 오래 만났던 전 남친과의 결혼을 반대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헤어졌죠. 그리고 얼마 뒤 지금 남편을 만나 애를 낳고 살고 있던 건데 아직도 전 남편을 못 잊고 만나러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신우 전 남친에게 다시는 만나지 말라고 했고 신우가 연락해도 받아주지 말라고 얘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신우 전 남친이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제 연락처는 어떻게 알았어요? 수정이 폰에서 봤어요. 지금 술 취해서 집에 안 간다고 버티고 있는데 가족들 부리면 난리 날 것 같아서 연락했습니다. 혹시라도 아가씨가 전화하거나 찾아가면 만나주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둘은 만나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렇게 믿고 있었죠. 그래서 모른 척하며 살았습니다. 말하면 시댁이 발칵 뒤집힐 게 뻔했으니까요. 다시는 안 그런다고 했으니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저도 더는 신경 쓰지 않고 지냈어요. 그런데 신우가 아침 일찍부터 제 남편에게 애들을 맡기고 나가서는 연락이 되지 않았을 때 저는 혹시나 싶어 신우가 또 전 남친을 만나러 간 건 아닐까 의심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설마 아니겠지 하고 있던 그때 문자가 한 통 왔어요. 신우 전 남친이었고 미안하게 됐다며 영화 한 편만 보고 바로 돌려보내겠다고 하더라고요. 기가 막히긴 했지만 저도 여기까지는 참자 싶었습니다. 하지만 힘들게 애 봐줬더니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저더러 애는 제대로 본 게 맞는지 따져 묻고 시모나 신우 둘 다 계속 헛소리를 해대니 제가 가만히 있는 게 맞나요? 그래서 다 말해버린 겁니다. 아가씨, 분명 낮에 병원 갔다고 했죠? 그렇다니까요. 언니 진짜 그만 가요. 왜 자꾸 이상한 소리 하고 그래요? 김중기, 아가씨 전 남친한테 전화해서 여기 오라고 할까요? 이거 저랑 그동안 주고받은 문자 내역인데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까지 해놓고 오늘 또 만나고 왔잖아요. 극장 가서 영화 보고. 그랬더니 신우의 시부모님은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 하면서 말이죠. 저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지만 사람을 정도껏 무시했어야 가만히 있죠. 그리고 저는 남편과도 이혼하겠다고 말하고는 시댁을 나왔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있고 난 뒤 저는 집이 아닌 유치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늦은 저녁이라 유치원은 다 끝난 시간이었지만 제가 다녔던 곳은 불이 다 켜져 있었어요. 내부 공사가 한창이었거든요. 저는 곧 복직도 할 예정이었고 공사는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그리고 친정엄마도 오신다고 해서 유치원으로 갔어요. 유치원은 총 4층이었고 건물 전체를 다 쓰고 있었습니다. 애초에 유치원을 위해 지어진 건물이었어요. 사실 제가 오래 다녔던 유치원의 설립자는 바로 친정엄마였습니다. 엄마도 저처럼 처음에는 유치원 교사로 일을 시작하셨고 경력이 쌓이고 자격이 되자 원장으로 일을 하셨죠. 그러다 4층짜리 건물을 올려서 유치원을 설립하게 되신 겁니다. 제가 안 좋은 표정으로 유치원에 도착하자 엄마는 은주야, 무슨 일이 있었어? 왜 그래? 아니야, 아무것도.
그런데 공사는 다 끝난 건가? 내일 오후면 끝난다고 하더라. 그런데 확실히 전하고 달라졌다. 올해부터는 아이들이 악기도 새로 배울 수 있게 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러게 말이야. 저는 원래 애들을 좋아하기도 했으나 어릴 때부터 엄마가 유치원 선생님으로 또 유치원 원장님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며 자라서인지 그 영향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얼른 경력을 쌓아 원장이 되는 것이 큰 목표가 되었고요. 그렇게 한참 엄마와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받기 싫어서 핸드폰을 뒤집어 놨더니 엄마는 계속 받으라고 하셨죠. 왜? 야, 너 어디야? 너 우리 집 가서 대체 무슨 짓 한 거야? 그 난리를 피우고 집에는 들어오지도 않아? 너 혹시 바람났냐? 참나. 내 동생 지금 이혼당하게 생겼는데 어쩔 거냐? 네가 다 책임져! 내가 왜 책임지는데? 행실을 그렇게 한 당신 동생이 책임져야지? 네가 정신 똑바로 박힌 오빠면 그러고 다닌 동생을 나무라야지. 나한테 이러는 게 맞아? 남편은 집으로 당장 들어오라고 했고 저는 싫다고 했는데 대체 어디냐면서 말도 안 되게 외도까지 의심하자 유치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찾아오더라고요. 야, 이은주! 장모님 와 계셨네요. 자네 무슨 일인데 일어나? 어? 엄마 미안해. 내가 나중에 다 설명할게. 나 너랑 못 살아.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한테도 너랑 이혼한다고 말씀드렸고. 뭐? 이혼? 그래 해! 이혼하자고! 누가 이혼 얘기 나오면 무서워할 줄 알아? 백수 주제에 그동안 조카들 좀 본 것 때문에 이혼 얘기를 꺼내는 게 정상이냐? 그런데 너 내 동생 어쩔 거냐? 내 동생 시댁이 어떤 집인지는 알아? 그거야 궁금하지도 않고 내가 알 필요도 없지. 저는 이혼 얘기가 나온 김에 컴퓨터를 켜서 이혼 서류를 출력해 왔습니다. 거기 사인해. 지금 도장 없는데? 지장을 찍든 사인하든 해. 도장 없어도 되니까. 그래? 알았다. 하자 이혼. 나도 너처럼 시부모 무서워할 줄 모르고 따박따박 할 말 다 하는 와이프는 질색이야. 그런데 그때 유치원 건물에 있던 다른 직원이 저희 엄마한테 이사장님이라고 하는 소리를 남편이 듣게 되었습니다. 이사장님, 이것 좀 봐주세요. 그래요. 금방 갈게요. 지금 저 사람이 장모님한테 뭐라고 한 거야? 이사장? 야, 말 좀 해봐. 장모님이 왜 이사장인데? 이사장이니까 이사장이지. 암튼 난 너랑 못 살아. 너네 집하고도 더는 엮이고 싶지 않다고. 아씨, 그래 알겠는데 장모님이 정말 이사장이야? 어? 저는 남편이 하는 말에 대답도 안 하고 빤히 쳐다보고만 있으니 남편은 다른 직원들을 붙잡고는 여기 이사장이 누군지 직접 물어보러 다녔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친정엄마가 설립자란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바로 다음 날부터 태도가 확 달라졌습니다. 저는 친정의 모든 사실을 알리고 이혼하겠다는 말씀도 드린 상태였습니다. 엄마도 그동안 있었던 일에 기막혀 하시며 얼마나 힘들었냐고 하셨죠. 그런데 어이없는 건 제가 이혼하자는 말에 남편도 그러자고 큰 소리 쳐놓고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저를 대했다는 것입니다. 은주야, 너 아침부터 어디 가? 나랑 말 안 할 거야? 운동 가? 아닌데 이 시간에 운동 안 갔잖아. 어디 가? 내가 어딜 가든 무슨 상관이야? 내가 네 남편이니까 알 권리가 있지. 우리 이혼하기로 하지 않았어? 이혼 보류하자. 생각해보니까 내 동생이 100번 1000번 잘못한 게 맞아. 이혼당해도 싸. 그런데 어쩌냐? 너 이미 사인했잖아. 남편은 계속 얘기했지만 저는 듣지 않고 바로 유치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지하 공간을 새로 공사해서 음악교실로 사용할 예정이었는데 공사가 다 끝났다고 해서 일찍부터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출근도 하지 않고 심지어 시모까지 함께 유치원으로 저를 보러 왔어요. 저기 은주야,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어쩐 일은 우리 며느리 보러 왔지. 여기 유치원 알아보니까 줄 서서 들어가야 한다며?
유치원까지 해야 한다던데. 요즘 애들이 없어서 문 닫는 유치원 많다더니 여기는 안 그런가 봐. 시모가 직접 저를 보러 찾아온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저희 엄마가 설립자라는 사실을 알았을 거고, 그럼 결국 제가 그 유치원을 물려받게 될 거라 생각한 거였죠. 아예 대놓고 저에게 그런 말을 하며 이혼을 막으려고 애쓰더라고요. 아니, 둘이 좋아서 결혼까지 해놓고 왜 헤어지는데? 좋은데 왜 헤어지겠어요? 안 좋으니 헤어지는 거죠. 어머님 아들도 이혼서류에 사인했는데 모르세요? 그 종이 쪼가리 찢어버리면 그만이고. 솔직히 우리 딸 이혼당하는 마당에 너희까지 이혼하게 두고 보는 게 맞아? 이 건물 사돈이 지었다며? 너 왜 나한테 그 말 안 했니? 그게 왜 중요한데요? 아이, 중요하지. 언젠가 네가 그 자리 물려받을 거 아니냐. 유치원 원장 월급 생각보다 세던데 그럼 우리 아들한테도 좋은 일이고. 뭐라고요? 요즘 사립 유치원은 무슨 가족 경영인가 많이 한다던데 아니야? 저 원장 되려면 아직 멀었고, 되더라도 어머님 아들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어머님은 보통 원장이 되면 남편도 한 자리 차지한다면서 계속 헛소리를 해댔습니다. 제가 집에서 일하지 않고 쉬고 있을 때는 그렇게 무시하더니 이제 와서 갑자기 잘해주는데 속물 그 자체였습니다. 신우 남편은 그동안 얼굴 보기도 너무 힘들었는데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애초에 연애 기간이 긴 것도 아니었는데 덜컥 애부터 생겨서 혼인신고하고 사는 거라 정이 없던 거였어요. 그래서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았던 거고 애들한테도 애정이 없다고 하더군요. 신우 시부모님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도 자기 아들 핏줄이니 매달 생활비를 줘가며 애들 키우고 살라고 한 건데 정작 애는 제가 보고 신우는 전남친이나 만나러 다녔으니 얼마 안가 바로 이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뭔지 아세요? 신우는 전남친을 찾아가 다시 시작하자고 했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전남친이 거부했고 신우는 끝내 애들도 시댁에 뺏기고 전남친과도 더는 못 만나게 되어 자기 부모님만 원망하게 됐습니다. 저와 남편도 얼마 뒤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저한테 뭐 그렇게 미련이 많이 남았는지 남편이나 시모는 그 이후로도 제가 일하는 유치원으로 여러 번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하원하고 나면 교사들은 남아서 정리를 해야 하고 수업 준비도 해야 해서 정말 바쁩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꼭 찾아와서 저를 귀찮게 하더라고요. 전 시모나 전 남편은 어떻게든 저와 재결합하기를 희망했지만 저는 절대 그럴 일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은주야, 이제 퇴근해? 나 한참 기다렸어. 야, 나 기다렸다고. 제발 내 눈앞에서 사라져. 왜 그래? 내가 달라진 모습 보여준다니까. 내가 여전히 일 안 하고 있어도 너 일했을 거야? 당연하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너뿐이었는데. 웃긴다. 은주야, 집에 안 가? 얼른 와. 엄마, 지금 가. 장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요. 저 은주랑 다시 잘해보고 싶은데 은주가 안 받아주네요. 은주가 좋다고 해도 내가 반대하네. 난 자네 같은 사람이 우리 딸 주변에 있는 그 자체가 싫어. 거기 계속 무릎 꿇고 있든 말든 알아서 하고 다시는 찾아오지 말게. 장모님, 받아주실 때까지 저 매일 찾아올 거예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있답니까? 지금 그걸 말이라고? 우리 딸을 대체 뭘로 보나? 은주도 아직 저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 동생 애들 안 봐도 돼요. 이혼했거든요. 우리 딸 그렇게 고생시켜놓고 뭐? 이제 애들 안 봐도 된다고? 애초에 그런 일은 없었어야지. 자네 부모가 그렇게 시켰어도 자네는 말렸어야지. 엄마는 그간 잘 참고 계셨는데 전 남편이 저런 말을 해대니 더는 안 참으시고 전 남편 뺨을 아주 세게 때리셨어요. 그랬더니 전 남편은 뺨 한 대를 맞고는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덩치가 좀 크신 분이라 정말 아팠을 겁니다. 그렇게 한 대 맞고는 정신을 차렸는지 이후로 유치원으로 찾아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진실인 줄 알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들은 나 몰라라 하는 전 남편과 그 가족들은 평생 후회하며 살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살든 상관없습니다. 사람 근본은 속일 수 없는 거니까요. 저는 다시 복직해서 예쁜 아이들과 함께 유치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몸이 좀 힘들긴 하지만 그간 운동도 하고 병원도 다니며 체력을 기른 탓에 전처럼 힘들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7세 반 담임을 맡겼는데 아이들이 말도 잘 듣고 너무 예뻐서 하루하루 출근하는 일이 너무 신납니다.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요즘인데 가진 것에 만족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면 정말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고, 그럼 여기서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